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성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채모가 있는 모낭에 알을 낳고 기생하지. 소변을 볼 때마다 화끈거려. 그리고 평소에 고름 같은 게 묻어 있어. 안녕하세요. 업소 썰을 4번째로 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족했던 업소 진상 손님 썰을 적당하게 수위 조절해 4번째 사연을 적어보도록 할 텐데 지금부터는 편하게 반말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기업 직원들,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권위의식에 취해 있어. 무슨 뽕에 취한 건진 모르겠지만 말이야. 본인들이 회사 내에서는 부장, 차장, 이사, 과장 뭐 이렇게 직책을 불리며 우쭈쭈 대우를 받는 건진 모르겠지만 사회에 나와 일반인과 섞여 있으면 그냥 동네 아저씨인데도 이놈의 어깨뽕은 내려올 생각을 안 해. 특히 업소 같은 곳을 오게 되면 어깨가 하늘을 무서운 줄 모르고 올라가 있지. 원래 업소라는 곳이 돈을 지불하고 접대 및 서비스를 받는 곳이잖아. 그래도 너무 심해. 순간순간 조선시대에서 양반님들을 모시는 노예가 된 기분이야. 담배 심부름? 뭐 그럴 수 있어. 음료수 심부름? 그 정도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담배를 피면서 손을 까딱이며 재떨이를 가져다 대라고 하는 경우는 이게 뭐 개 같은 경우야? 너희들은 제발 밖에 나와서 이러지 마. 뒤에서 욕먹지. 그리고 대접받을 것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해.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사람이야. 본인들도 기분이 좋아야 뭐라도 한 게 더 챙겨주고 싶어지는 법이니까. 건달 출신의 아저씨들, 이 사람들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내가 왕년의 말이야. 혹은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누구누구 알지? 걔가 내 동생이야 라는 말이야. 어쩌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 본인들이 왕년에 잘 나갔고 누구누구 알고 그런 게 업소 와서 무슨 상관이냐는 거야. 가만히 있기만 해도 절반은 갈 텐데 말이지. 다음으로는 교육자 사람들. 뭐 학원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포함이야. 본인들이 젊은 취향인진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도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어. 젊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가게에서 제일 젊은 아가씨로 해주세요. 라고 말이야. 제발 양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나도 남자라서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해. 물론 남자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으러 왔으면 기왕이면 어리고 이쁘고 서비스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는 거. 근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업소에서 일하지 않아. 그런 사람들이 일하는 것도 물론 있지. 일명 템프로 OP라고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곳이 있지. 거기는 대기업에서도 본사 임원들 및 공기업 사장님들이나 연예인 같은 우리나라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비밀리에 모이는 곳이야. 거기는 하룻밤의 대가로 몇백에서 몇천 단위로 움직이지. 물론 하룻밤이라고 해서 한 발이 아니야. 9시간에서 24시간 정도를 같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말이 잠깐 다른 곳으로 빠졌는데 여튼 어쨌든 제발 본인의 나이에 비슷한 사람을 원했으면 좋겠다는 거지. 내가 40대라면 30대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40대가 20대를 바라는 건 뭐야? 자식벌이잖아. 진짜 나도 남자지만 이건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그러는 거야. 그 다음으로는 수의사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수많은 동물들을 안락사시켰기 때문에 본인들이 고통을 받아야 된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거지. 그러나 남자가 하는 것을 원해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 가게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현금을 많이 가져와 10,000원씩 팁으로 주는 방식으로 하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생각할 거야. 이야, 체력만 좋으면 몇백에서 몇천도 가져가겠는걸? 근데 아니야. 남자들과 여자들의 피부는 다르지. 아무리 여자가 살림을 하거나 거친 일을 했다고 해도 여자는 여자야. 하지만 남자들은 아무리 곱게 자랐어도 남자는 남자야. 피부가 단단하지. 아가씨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해. 그 다음으로는 성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무슨 짓거리를 했길래 걸렸는지 모르겠어. 대표적으로 몇 가지의 성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우선 사면발이야. 이거는 비위생적인 공간에서 숙박을 하거나 비위생적인 의류를 착용했을 때 옮게 되는 것 같아. 이 사면발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진드기 같은 거지. 근데 신기한 게 이놈들은 채모에서만 살아. 그리고 채모가 있는 모낭에 알을 낳고 기생하지. 특징적인 것은 채모를 자세히 쳐다보면 뭔가가 꿈틀대는 것이 보여. 이럴 경우에 치료 방법은 말 그대로 채모를 다 밀어버려야 돼. 왁싱을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다 없애고 피부를 잘 관리해. 혹시라도 알을 낳는 게 있다면 없애버려야지. 이거는 쉽게 치료되기 때문에 동네 의원이나 병원에서 조용히 치료약을 받아 바르면 쉽게 치료가 가능해. 두 번째는 임질이야.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티가 안 나. 근데 본인은 알지. 어떻게 아냐고? 우선 소변을 볼 때마다 화끈거려. 그리고 평소에 고름 같은 게 묻어있어. 그럼 임질이야. 어떻게 걸리냐고? 대부분 성병이 있는 사람과 피임 없이 했을 때 생기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병원에 가서 얘기하고 치료약 먹고 하면 금방 괜찮아져. 근데 여자의 경우는 달라. 너희가 어딘가에 함부로 가졌거나 그걸 와이프나 연인에게 옮길 경우 여자는 문제가 좀 커지지 염증이 생기는 거야. 남자들과는 다르게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고통도 심해. 무엇보다 냄새도 많이 나지. 그러니까 피임은 꼭 해라. 세 번째는 헤르페스야. 이건 뭐 수포 같은 건데 대부분 보균자와 키스하거나 시간을 보냈을 때 옮게 되지. 이거는 뭐 그냥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약해지면 생겼다가 또 몸이 좋아지면 없어지고 이게 반복이야. 한 번 생기면 완치라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 그냥 피곤하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생기지. 당연히 수포이기 때문에 터지면 쓰라려. 그래서 불편하지. 네 번째는 매독이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흔하지 않아.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하지. 심할 경우에 목숨까지 위태로워지거든. 증상은 손이나 발에 이상한 사마귀가 갑자기 생기면 우선 1차로 의심해보고 피부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봐. 그리고 2차로 목이나 겨드랑이 같은 곳이 붓게 되지. 그럴 경우에 빠르게 큰 병원을 찾아가 성병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길 바래. 약만 잘 먹고 주사만 잘 맞아도 치료가 가능하거든. 근데 그 2차가 되었는데도 무시하고 버티다가 몇 년 뒤엔 너의 몸속이 망가져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안전하게 시간을 보내야 해. 마지막으로는 곤지름이야. 아는 사람들은 알 텐데 일명 닭뼈슬이라고도 불리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거야. 근데 이게 뭐 사막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텐데 맞아. 남자들에게는 미관상 안 좋은 병일 뿐이지. 크게 뭐 아픈 것도 없고 그냥 심해졌을 때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로 지져 없애면 그만이니. 하지만 여성들에겐 아주 치명적이야. 곤지름에 걸린 남성이 고무 없이 가질 경우 여자들에게는 치명적인데 재수가 좋아 입구 쪽에 생긴 거라면 치료가 쉬워. 레이저로 지져주면 되니까. 근데 안에 생기면 얘기가 달라져. 여기부터는 치료가 힘들고 기간도 오래 걸려. 그리고 가장 최악은 작은 경부 쪽에 생기는 거야. 한마디로 애기 집 입구가 막혀버린다고 보면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수술을 해야 되지. 잘못하면 불임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나쁜 병이야. 결론은 뭐다? 업소를 가거나 원나잇 같은 내 연인과 와이프가 아닌 사람과 시간을 가질 땐 무조건 고무를 착용해라 이거야. 여기까지 진상 및 여러 가지에 대해 많이 풀어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진상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적어볼게. 예전에는 업소를 건달들이 관리해 어리숙하거나 촛사티를 내면 눈탱이 치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어. 그래서 괜히 센 척하고 가오 잡는 거 알아. 그리고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랬겠지. 아는 척 해라. 단골인 척 해라. 근데 그러지 마. 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알 거야. 일반인들의 기억과는 다른데 나를 예를 들어 얘기해보자면 내가 업소를 운영했던 업소에 한 번이라도 방문했거나 진상 부렸던 손님들 모조리 기억해. 지금까지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텐데 근데 그거 알아? 사람은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지. 본인이 하고자 마음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야. 못할 것은 없지. 본인의 생사가 걸려있고 사활이 걸려있다 생각하면 못할까? 아니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사칙, 연산, 수학 문제 정도는 아직까지 기억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거야. 우선 업소를 방문하면 솔직하기를 바래. 처음이면 처음이다고.
요즘엔 SNS 및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업소 어디든 검색해보면 후기가 있지. 안마 시술소나 휴게텔은 사이트 홍보하는 곳이 있지만 그런 곳은 거의 없지. 물론 수도권에는 있지만 지방의 경우는 거의 없어. 하지만 그래도 후기는 어딘가에나 남길 수가 있잖아. 어느 사이트에서든 안마 시술소나 휴게텔을 지역을 선택하고 검색하면 후기가 나오는 곳이 있어. 나도 몰랐는데 손님들이 알려줘서 알았고, 거기에는 어떻게 생긴 사람들이 어떤 말투로 카운터에서 계산받고 어떤 사람이 아가씨가 있는 방까지 안내해줬으며 어떤 아가씨를 만났고 어땠는지 상세하게 적어놓는 곳이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 눈탱이는 함부로 치지 않아. 솔직해서 나쁠 것도 없고, 처음이라면 솔직하게 얘기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주의사항이라던가 재미있게 즐기길 바래. 그리고 너무 업소녀에게 빠지지 않기를 바래. 업소녀에게 로맨스를 바라지 마. 그들에게 너는 그저 일정 페이를 받고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저 의식이 아닌 무의식의 상태로 몸이 기어가는 대로 행동하고 입이 기어가는 대로 수다 떨고 말할 뿐이지 하나의 로봇이라고 보는데, 물론 자주 보고 너희가 얼마나 사람답게 대해주고 매너있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아가씨들이 한 가지라도 더 서비스를 해주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그건 그저 단골 확보를 위한 거라 생각해. 제발 로맨스 같은 거 바라지 마. 아니야, 이 아가씨는 나를 사랑하고 있어. 지금은 단지 상황과 여건이 있어. 업소에서 만날 뿐이지. 시간이 지나고 아가씨랑 밖에서 만나 연애하고 결혼도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착각은 하지 마. 내가 업소를 10년을 넘게 일하고 운영하며 손님들과 아가씨들이 눈 맞아 밖에서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결혼까지 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 연애는 그저 불장난처럼 서로 정이 생기다 보니 그걸 연애 감정으로 착각을 해. 서로 밖에서 만나지. 하지만 한두 번은 좋겠지만 만나다 보면 여느 연인들처럼 다툼이라는 게 생기잖아. 연인들이 다툴 땐 어때? 부부랑은 다르게 뒤돌아서면 남이기 때문에 가볍지. 그래서 서로 감정이 상했을 땐 상처를 후벼 파는 아픈 말들만 해. 그럼 결국 나쁘게 헤어지지. 지금까지 수많은 경우를 봤지만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해서 결혼까지 해. 신분 세탁하고 애기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케이스는 딱 2명뿐이었어. 몇십 아니 몇백 되는 케이스를 봤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꿈깨. 마지막으로 여자들에게 얘기할게. 여자들아, 남자들이 업소에 가는 걸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아줘. 당연히 욕할 거 알아. 너 같은 새끼는 여자 장사했던 놈이니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이야.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말할 거야. 내가 있는데 왜? 나로는 만족 못해? 아니 그걸 못 참아? 못 참는다고 죽어? 라고 말이야. 너희 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할게. 업소는 피부까지. 너희들의 얼굴에 여드름이 생겼다고 하자. 그 여드름은 내가 짜도 돼. 하지만 내가 짤 경우에 흉이 생기지. 내가 피부과처럼 전문적인 지식이나 도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는 여자들은 여드름이나 뾰루지가 하나만 생겨도 바로 피부과에 가서 치료하지. 근데 남자들은 그런 여자들을 보고 참 돈지랄하네. 돈이 썩어 나네. 그냥 집에서 짜면 되지 왜 저렇게 유난이야. 흉지면 뭐 어때? 그까짓 거 작은 흉 한 개 가지고 왜 저래? 라고 말할 거야.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거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나는 여자 장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의 마음을 100%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75% 정도는 알고 있다고 생각해. 너희가 정말 업소녀들처럼 해주지 못할 거잖아.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청자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살아오신 인생 이야기나 연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